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화장품을 연구하고 집에서는 주류 관련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즈리얼입니다. 여러 위스키 채널에서 올해의 위스키를 선정하면서 1년을 마무리하는 영상을 올리는 것을 보고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한 해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위스키 오픈런 랭킹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여러 번 맥켈란이나 발베니 대안들을 알려드렸지만 그래봤자 대중들은 맥켈란이나 발베니가 보이면 일단 사고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 사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반대로 무조건 사라고, 그냥 덤탱이 쓰더라도 사라고 부추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2년도 위스키 시장을 지켜보면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었으며 위스키 오픈런 랭킹 기준은 1. 얼마나 줄을 오래 서야 하는지, 2. 얼마나 피를 붙여서 사야 하는지, 3. 얼마나 인질이 많이 잡혀 있는지, 4. 얼마나 품절 기간이 긴지, 5. 얼마나 먼 곳까지 가야 살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랭킹해 보았습니다. 특히 위스키 초보자라면 앞에 제가 만든 영상을 다 잊어버리시고 이 영상에서 나오는 랭킹 순서대로 윗단부터 하나하나 다 모으시면 됩니다. 특히 박스떼기 가능하시면 절대 다른 사람이 단 한 병도 못 사게 풀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8위는 글렌 그란트 15년 배치 스트렝스 1리터입니다. 5대 식물 브랜드의 15년급인데 14만원 정도인 것도 모자라서 50도의 1리터이면 15년급 위스키 중에서는 최고의 가성비인 것 같습니다. 17위는 아란 쉐리 캐스크입니다. 쉐리 위스키가 한창 구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사람들이 발견한 캐스크 스트렝스 쉐리 위스키 대안으로 파클라스 105와 함께 빠르게 물량이 소진되었지만 요즘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16위는 노아스 밀입니다. 잠깐 쇼트가 났다가 인질이 붙어서 풀렸는데 요즘은 인질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많이 풀리긴 했는데 가격이 좀 예전보다 많이 오른 상태로 풀린 것 같습니다. 15위는 라가블린 16년 아드백 우거다일 야프로익 PX 모모 18년 디벤 커플렉스 4개 공동입니다. 찾는 분들이 피트 매니아들이라 사실 전반적인 위스키 시장에서 크게 인기 있다기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제품 다 쉐리 피트에 속하고 중간중간 교차로 풀리기도 했고 총 품절 기간도 길지 않아서 15위에 랭킹했습니다. 나중에 쉐리 피트도 영상으로 정리해 볼 예정이라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위는 22P 일라이저 크레이그 스몰 배치 배럴 프루프입니다. 귀하긴 하지만 버번 매니아들만 찾는 위스키라 전체적인 민심을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만약 버번에서 꽃길만 걷는다고 하면 코스 1은 바턱 101 레어 브리드 22P입니다. 근데 저희 취향은 코스 2 잭다니엘 우드포드 리저브 JDBS 즉 잭다니엘 싱글 배럴 스트렝스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버번을 코스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13위는 산토리 가쿠빈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위스키에 미쳤구나 하는 걸 가쿠빈을 보고 알았습니다. 정말 일개 하이볼륨 위스키가 이렇게 품절날 정도로 인기가 있다는 게 실감이 안 갑니다. 12위는 조니워커 그린입니다. 비록 블렌디드 몰트이긴 하나 몰트 위스키에 속하며 숙성연수 15년 것들 중에서는 제일 저렴한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이 풀리긴 했지만 가격이 10만원 근처까지 와서 풀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성비가 엄청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11위는 글렌로티스 WMC입니다. 쉐리 위스키가 귀하던 시절 캐스크 스트렝스에서 찾은 대안이 아란 쉐리와 파클라스 105였다면 BCS에서 사람들이 찾은 대안이 글렌로티스 WMC였고 숙성 연수 표기로 가면 분화하변 1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렌로티스 WMC는 48.8도라 CS 위스키로 가기 전에 들르면 좋은 휴게소 같은 위스키입니다. 10위는 화요 XP입니다. 살베니로 불리면서 가장 귀할 때는 10만원 중후반에도 구하기 어려웠는데 다행히 요즘은 먼 곳까지 가면 8만원 이하에서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스키가 하도 인기를 끌어서
요즘 국산 소주를 오크통에 잠깐 담갔다가 위스키스러운 느낌을 내는 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소주들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낸 게 화요 XP와 토끼 소주 골드인 것 같습니다. 9위는 발베니 12년 더블우드입니다. 병 디자인이 이쁘고 장인이 수제로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마케팅 홍보에 가장 호불호 안 갈리는 12년급 싱글 몰트인데 10만원 이하에서 살 수 있었던 게 인기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8위는 글렌 알라키 10CS 및 글렌 알라키 15년입니다. 보통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은 숙성연수 미표기가 대부분인데 이 제품은 10년짜리 캐스크 스트렝스 쉐리 위스키입니다. 쉐리 밤이라고 불릴만한 위스키 중 유일하게 숙성연수가 표기되어 나온 제품입니다. 알라키 15년은 10CS의 인기에 힘입어 고도수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찾으면서 귀한 몸이 된 것 같습니다. 7위는 야마자키와 히비키입니다. 일본 위스키라는 장르 자체가 귀한 물건인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위스키가 바로 야마자키와 히비키입니다. 일본에 가면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위스키들이라 일본 여행을 가게 된다면 최대한 많이 챙겨와야 합니다. 6위는 베켈란 12년, 15년, 18년입니다. 2021년도까지만 해도 최소한 맥 12는 트더와 코코에 가면 몇 바레트 채로 있었던 위스키인데 이 정도로 장기간 품절이 날 줄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에서 좀 풀리기도 했고 여전히 인질들이 있기는 하지만 인질들이 데일리로 나쁘진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5위는 러셀 싱베입니다. 맥켈란보다도 더 안 보이고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버번 파인 제가 한 병도 못 챙겼습니다. 저는 오픈런이나 줄서기를 싫어해서 아마 국내에서 바틀로 구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생각날 때마다 바에 가서 잔술로 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4위는 글렌드로낙 15년, 18년과 21년입니다. 시중에서는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특히 12년과 15년은 3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가격 차이가 거의 3배나 나는 기이한 현상이 있는가 하면 21년은 면세점에서 보이면 항공권 티켓값을 뽑을 만큼 땡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탑3만 남았습니다. 진짜 여기서부터는 전설 중의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특히 1위와 2위 위스키는 잔술로도 구하기 쉽지 않은 명불허전 전설 중의 전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스키 유튜브를 하는 저도 사실 1위와 2위는 못 마셔봤습니다. 3위는 스프링뱅크 10년, 12년 CS, 15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걸 바틀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코로나 이전부터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던 고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바틀은 구하기 어렵지만 바에 가면 잔술로는 팔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면 한 잔 정도는 바에서 마셔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2위는 3소사이어티의 기원 위스키입니다. 지금까지 총 3종이 발매되었는데 마시는 용도보다는 장식품으로 소장했다가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여기는 오픈런을 넘어 2박 3일런, 즉 텐트 치고 2일 전부터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스키 오픈런 랭킹 18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순위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만 반영된 결과라서 정확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 근데 다른 순위는 아마 저랑 시청자가 의견이 좀 갈릴 순 있겠지만 1, 2위는 다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국산 위스키를 만드는 이분들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저만이 위스키를 만드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